큐넷 들어가 보면 선택창이 정말 많죠.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은 되는 건지, 지금 시작하면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준비 방법은 무엇인지,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원서 접수 시 주의할 점이 뭔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뚝딱 정리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목차를 제공해 드릴 테니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세요. 나는 과연 응시할 수 있을까? 이건 스스로 확인할 줄 알아야겠죠. 응시 자격이 충족된다면 굳이 더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큐넷, 마이페이지, 응시 자격 자가 진단. 여기서 종목을 선택한 뒤 학력이나 경력 등 현재 상황을 입력하면 자가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근거로 자격이 충족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파란색으로 가능이라고 표기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응시 자격 충족입니다. 단 이건 실제 서류 심사와는 무관해요. 자가 진단에서 가능이라고 나와도 실제 서류에서 기준일 이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응시 자격을 언제까지 충족해야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필기시험 접수 기간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필기시험 시행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1회차 시험이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라면 3월 4일이 기준일입니다. 각 회차별로 응시 자격 충족시키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현재 2025년 4월이고 실무 경력이 1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6년도 4월 이후 응시 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럼 1회차는 불가능하고 2회차부터 가능하다는 뜻이죠. 참 쉽죠? 응시 자격은 크게 보면 관련 학과 졸업, 관련 실무 경력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란 자격증과 연관된 학과 또는 직무 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정비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경우 162번 분야에 해당되죠. 경영, 건설, 기계, 재료, 화학, 환경, 에너지 직무까지 해당됩니다. 관련 학과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상경 계열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거든요. 산업안전기사 응시를 위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가정할게요. 학과명에서 경영학만 입력하면 검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학과명에 한양대학교를 입력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경 계열 여부가 체크되고 정상적으로 응시 가능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히 일한 기간만으로는 부족해요. 관련 직무여야 하고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 보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경력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야 인정되고 폐업한 업체, 인사 기록이 없는 비공식 근무 등은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체크할 경우 직장이 겹쳐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휴직, 휴가, 무급 기간 등은 제외합니다. 고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두 가능한데요. 주 15시간 이상 월 단위 고용계약 등 근무 일수와 지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지만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등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관련 분야와 시간을 함께 보는 방법으로 응시 자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기사는 2년, 기사는 약 4년 정도의 실무나 경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산업기사와 기사는 학력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요. 산업기사는 전문대는 2학년 2학기 수료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등록만 해도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기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아니라 4학년 1학기 등록만 해도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수료나 졸업이 아니어도 응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한 응시 자격 충족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관련 학과도 필요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서 응시 자격 쪽에서는 거의 치트키급이에요. 학력이 1년 부족하거나 경력이 1년 부족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그 부족분을 학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력도 학점으로 인정되고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되니까 정해진 학점만 채우면 응시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응시 자격 안 되는 분들이라면 여기부터 집중해주세요. 학점은행제는 대학처럼 입학,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점만 잘 채우면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죠. 응시 자격 기준 학점, 산업기사 41학점, 기사 106학점.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구성되고 과목당 3학점, 1년에 42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복학사, 기존 대학 학점도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꿀팁이 학점은행제는 전공 선택도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경영학으로 등록하면 생산관리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90% 이상의 자격증이 관련 학과로 인정됩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경영학으로 하세요. 또한 학점은행제는 분기마다 전공 변경도 가능해서 어떤 분야든
응시 자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졸인데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든다고 하면 41학점이 필요한데요. 수업 24학점, 자격증 1개, 약 4개월 안에 완성 가능합니다. 전문대 졸업의 경우 80학점 정도를 이수했기 때문에 추가 학점 취득 없이 응시 자격 충족됩니다.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든다고 하면 106학점이 필요한데요. 80학점 보유 중이라 26학점 정도만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대학 중퇴 상태에서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든다고 하면요, 응시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기사 응시 자격은 반드시 18학점 이상 학점은행제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격증이나 수업으로 18학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4년제 대학 졸업했더라도 그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전공 제도를 활용해 전공 48학점을 새로 이수해서 학위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학점, 자격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전문 상담 꼭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이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학점 인정 1 기준으로만 유효해요. 즉 수업을 다 끝내더라도 행정 절차를 통해 학점이 등록되고 인정돼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 월 초부터 월 말까지만 가능합니다. 목표 회차가 있다면 각각 1, 4, 7월까지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주세요. 응시 자격 충족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보통 서류 제출 기간은 필기시험 시작일부터 실기 원서 전일까지 다 되거든요. 제출 서류는 응시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학 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명, 전공, 학년이, 수료 증명서는 수료 일자가, 학점은행제는 최종 인정일 등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정식 접수 시작할 때 빠르게 완료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후에도 시험장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큐넷, 마이페이지, 원서 접수 내역, 장소 변경에 들어가 원하는 시험장으로 미리 변경해 주세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겠죠. 만약 접수를 못했다면 빈자리 접수를 활용해주세요. 접수 마감 후 취소자가 생기면 그만큼 가능합니다. 수시로 큐넷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기사와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학점은행제 상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